안녕하세요.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김일성주의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고정 간첩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이 간첩 소굴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정말 가만둘 수 없는 스파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충격적인 실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북한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원색적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지령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북한은 항상 인권 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2012년 북한 조평통은 남한이 북한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후한무치의 극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 인권 문제로 북한을 망신 주면 안 된다. 선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즉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통진당을 해산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통진당 해산은 정치적 테러이고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통진당을 존속시키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고 2017년 집권 후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김일수를 헌재소장에 지명함으로써 완벽하게 북한 지령을 수행했습니다. 2015년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실시했던 국정교과서 선정을 연일 맹 비난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지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역시 문재인은 북한 지령 일주일 만에 국정교과서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중국까지 커버하는 꼼짝마라 사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등 필사적으로 사드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문재인 민주당은 촛불을 들고 사드 건설장까지 갔어 입구를 봉쇄하면서 북한 지령을 수행했습니다. 북한 우리 민족끼리와 노동당 신문은 2016년 3월 민중초월 골기 대회를 명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라는 지령을 반복해서 내립니다. 문재인과 민노총이 촛불 반란을 주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됩니다. 2016년 11월에는 북한은 한일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은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은 집권하고 2019년 8월 북한의 요구대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북한은 2018년 8월 문재인 정권에게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문재인은 한 달 만에 즉각적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문재인에게는 유엔 대북 제재 조치보다 북한 지령이 더 무서웠던가 봅니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한미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극렬하게 반대해서 전작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라고 요구합니다. 2011년 1월에 문재인은 전시작전권을 실질적으로 환수 단계에 돌입하겠다고 갑자기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절대 한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한미 동맹의 표상입니다. 문재인은 2021년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집권 세력이 데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북한은 2월에 촛불 세력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남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라는 지령입니다. 집권 세력이 스스로 촛불 데모를 일으켜야 하는 다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작년 11월 김여정은 윤석열 정권을 왜 보고만 있느냐, 문재인이 해먹을 때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는 지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퇴진한 이후에는 민노총이 북한 지령을 대신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의 스파이 행동 기록들입니다.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북한 지령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섬뜩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일거수일투족,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여 왔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 김정은의 지령들입니다.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지고 길어야 일주일이면 남한 전 지역이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에 따르면 남한 내 간첩 지하 조직이 가동되었고 지난 5년 동안 북한 지령 건수는 무려 84차례나 적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5년 동안 한국은 북한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민노총 행동대장은 160만 명입니다. 정부 공무원 쪽수보다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들은 죽창을 들고 강목을 들고 짱돌을 던져가면서 공권력 경찰까지 무력화했던 세력들입니다. 민노총에는 18개 산별 노조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부 조직과 하부 조직과의 명령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군대를 방불케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특히 깜빵 가는 게 훈장이라 생각합니다. 전임자를 예우하는 법은 신분까지 보장받고 있습니다. 상부 지령을 수행하다가 잘못되면 그들의 가족 생계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국가의 내부의 최대의 적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낌새만 보여도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1000%, 10,000%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통도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문제는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또 산이 있고 강이 나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었어. 윤석열에게 실망하는 분들도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위기입니다. 인생에서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지상낙원을 향해서, 이상의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시정연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중간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정진해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간첩 소굴에 빠진 나라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이 순간 힘들다고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간첩 소굴에서
함께 탈출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